그가 서 있어야 할 자리는 변호인석이었는데 그날 강다윗이 선 곳은 피고인석이었습니다. 법정 문이 열리는 순간 강다윗은 알았습니다. 이 재판은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자신이 어떤 인간이었는지를 전부 드러내는 시간이 될 거라는 걸요. 프로보노 팀은 방청석이 아닌 반대편에서 강다윗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기쁨은 일부러 시선을 마주치지 않았고 장영실은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으며 유난히는 감정을 철저히 눌러 담은 얼굴이었고 황준우는 손에 쥔 펜을 계속 돌리기만 했습니다. 이들이 오늘 할 일은 명확했는데요. 강다윗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설령 강다윗을 더 깊은 곳으로 몰아넣는 일이라 해도 말이죠. 박기쁨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강다윗에게 법을 배웠고 싸우는 방식을 배웠고 무엇보다도 법정에선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보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구조의 한가운데에 강다윗이 서 있었습니다. 박기쁨은 스스로에게 되묻고 있었습니다. 이 재판에서 흔들리면 그동안 자신이 믿어온 모든 말들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프로보노 팀은 강다윗의 10년 전 행보를 처음부터 다시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웅천 지역 사건 기록, 당시 검사실 내부 문건, 그리고 공식 기록에서 빠져있는 작은 메모들까지요. 장영실은 말했습니다. 이 사람 늘 흔적을 안 남기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어디엔가 반드시 틈이 있을 겁니다. 그 말은 강다윗이 늘 하던 말이기도 했습니다. 조사를 하면 할수록 강다윗의 과거는 생각보다 더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윗선의 지시에 따르기만 한 검사가 아니었고 그렇다고 모든 걸 주도한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그 어딘가 애매한 지점에서 그는 늘 선택을 미뤘고 그 미움이 결국 누군가의 인생을 무너뜨렸던 거죠. 유재범의 아버지 사건은 그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재판 기록에는 분명히 강다윗의 이름으로 제출된 증거가 있었는데 그 문서의 작성 시간과 제출 경로가 이상하게 어긋나 있었습니다. 황준우는 그 점을 파고들었고 유난히는 이건 단순 실수가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덮어씌운 흔적이라고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누구냐는 거였죠. 한편 강다윗은 법정에서 자신의 과거를 다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검사의 질문 하나하나가 마치 오래된 상처를 다시 헤집는 느낌이었는데요. 그는 담담하게 답하려 애썼지만 질문이 당시 그 판결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었느냐로 향했을 때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법정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알고는 있었는데요. 강다윗의 그 한마디는 방청석의 숨을 멎게 만들었습니다. 박기쁨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오정희는 고개를 숙인 채 눈을 감았습니다. 오 규장은 그 재판을 보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미 결과는 로펌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프로보노 팀은 강다윗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가르쳤던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질문은 날카로웠고 선택지는 좁았고 빠져나갈 구멍은 최소화했습니다. 박기쁨은 일부러 감정을 배제한 채 묻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멈추지 않았나요? 그 질문은 검사보다 더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제자의 질문이었으니까요. 강다윗은 그 질문 앞에서 처음으로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동안 그는 늘 자신을 합리화해왔습니다. 구조가 문제였고 조직이 문제였고 자신은 작은 톱니바퀴였다고요.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 변명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강다윗은 자신을 추락시킨 뇌물수수 사건의 진실에도 조금씩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 역시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았거든요. 돈의 흐름, 신고 시점,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등장한 타이밍까지. 그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 사건은 우연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준비된 덫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걸요. 그 덫의 중심에는 여전히 익숙한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우명훈,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신종석. 과거에도 현재에도 늘 안전한 자리에서 빠져나갔던 사람들입니다. 강다윗은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버린 사람들, 외면했던 사건들이 결국 하나로 연결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을요. 프로보노 팀은 중요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강다윗은 분명 잘못했지만 모든 죄의 종착지는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의도적으로 강다윗을 앞세워 방패로 만들었고 필요해지자 뇌물 사건으로 그를 버렸던 겁니다. 문제는 그 진실을 어디까지 법정에 꺼낼 수 있느냐였죠. 박기쁨은 마지막으로 선택해야 했습니다. 강다윗을 완전히 무너뜨리면 재판은 깔끔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진짜 책임자들은 다시 어둠 속으로 숨어버릴 가능성이 컸습니다.
반대로 강다윗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구조를 드러내면 이 싸움은 훨씬 길어질 겁니다. 박기쁨은 결국 강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도망치지 말고 끝까지 같이 가요. 대신 진실은 전부 꺼내야 해요. 그 말에 강다윗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기대는 선택을 한 순간이었죠.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프로보노 팀의 압박은 더 거세질 것이고 강다윗의 과거는 더 깊이 파헤쳐질 겁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누가 피고로 남고 누가 법정 밖으로 빠져나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재판은 강다윗 한 사람의 재판이 아니라 그가 몸담았던 구조 전체를 흔드는 시작이라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 아이러니하게도 프로보노 팀이 서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